보톡스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막 해도 보톡스는 무조건 좋습니다는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저번에 영상 촬영 도중에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제작진분께서 물어보신 보톡스에 대해서 잠깐 대답해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편집이 돼서 또 나간 영상 부분이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보톡스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톡스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막 해도 보톡스는 무조건 좋습니다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보톡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이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좋고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할 때 그 효과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주사 같지만 얼굴의 정확한 해부학을 알고서 주사를 해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보톡스는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주사 약제예요. 내가 원하는 근육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원치 않았던 근육에 보톡스가 투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턱 근육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각턱 보톡스와 근접해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입꼬리 올림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어요. 근데 사각턱과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꼬리 올림 근육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어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주사를 해야 이 부분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술을 해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죠. 다행인 점은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지 기간이 짧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다 6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내 얼굴의 주름을 좋아지게 한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보세요. 내 얼굴에 주름을 하루라도 없어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톡스는 실제로 우리 주름이 펴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마, 눈가 이런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보톡스를 꾸준히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시면 계속 그걸 안 맞은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이 갈수록 훨씬 더 안 늙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름이 생겼을 때 남들보다 계속 더 늙게 되는 이유는 주름을 짓는 곳에 더 주름이 깊게 패이게 되기 때문에 표정을 짓지 않아도 마치 흉터처럼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보톡스는 그걸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보톡스를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나의 노화는 진행은 되겠지만 내가 보톡스를 맞기 완전 시초로 내 피부의 상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부터 다시 내 근육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톡스를 맞지 않으면 사각턱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대부분 사각턱에 굉장히 큰 볼륨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나 갑자기 딸이 결혼해. 안 맞던 보톡스를 갑자기 맞으시면 이 안에 있던 볼륨이 확 줄어들면서 피부가 훅 늘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살이 일로 내려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이 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애시당초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살이 쪘다 빠지는 게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좀 꾸준히 해놓으면 아예 부피가 늘어날 여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죠. 보톡스 자체가 시력을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톡스가 정확한 근육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보톡스의 용량이나 용도 조절이 조금 잘못되게 되면은 과도하게 퍼져나가면서 이 눈을 뜨는 근육이나 아래쪽까지 보톡스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 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눈을 뜨는 게 불편하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력적인 문제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는 힘이 굉장히 약하거나 이마를 굉장히 많이 써서 눈을 뜨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상담 후에 보톡스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각턱은 이 광대뼈 바로 아래부터 굉장히 커다란 네모 모양의 근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턱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이 윗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사각턱 끝쪽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너무 전체적으로 놓거나 아니면 너무 고용량으로 놨을 때 약물이 넓게 퍼지면서 위쪽 볼륨까지 훅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옆볼 부분이 패여 내려가면서 약간 해골바가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볼페인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도 조금 용량을 줄여서 맞던지 아니면 턱 끝 쪽으로 몰아서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쪽은 어느 정도의 볼륨을 유지하면서 아래쪽만 갸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내성 부분인데요. 내성이 그럼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량을 너무 한꺼번에 너무 자주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바디 보톡스를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디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승모근 그리고 종아리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고용량의 보톡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그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맞는 거 추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바디 보톡스를 맞는 것은 너무 고용량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들어가는 양은 바디에 비해서 훨씬 더 저용량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들어가는 용량 정도는 꾸준히 맞으셔도 내성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내성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좋은 보톡스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성이 생긴 것 같아, 보톡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셔도 새로 개발된 그런 보톡스들을 또 맞아보시면 내성이 있는 분들도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병원 상담을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아무래도 꾸준한 시술이 필요한 시술이다 보니까 병원에는 항상 내원 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맞으시는 병원에서 꾸준히 그 경과를 체크하면서 맞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마는 잘못 맞았을 때 무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더라도 이마에서 위치를 좀 조절해서 맞으면 주름의 효과가 있으면서 눈 뜨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조금 무거웠다, 아니면 이번에는 좀 주름이 조금 남는 느낌이었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 가면서 용량 및 위치 조절을 같이 하면서 꾸준히 팔로우업 하시는 것도 내성을 최대한 생기지 않게 하면서 좋은 효과를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